네, 4개의 카드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카드나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하시면서 선택해 주세요. 카드 고르셨으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직 0420님, 김서영님, 손은주님, TVI님, 오잉님, 비주님, 룰루라라님, 모모님, 김정원님, KT안님, K42님, 카무스비코님, 슈퍼땡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나랑 깊은 관계로 발전할 사람, 관계 발전 시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지금 두 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뭐 앞으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쭉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기존에 내가 좀 생각했었던 사람들, 그 어떤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사람이다라기보다는 내가 기존에 뭐 일구었던 땅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뭐 관계, 모임, 남사친, 여사친 이런 관계들 속에서 누군가와 좀 잘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이렇게 속마음을 숨기고 이러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앞으로 좀 깊은 관계로 좀 잘 될 사람이 어떤 스타일일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주황색, 빨강색 카드가 우선 드러나 굉장히 강렬하죠.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얼굴에 뭐 실핏줄 하나, 뭐 눈빛 흔들리는 것들, 홍채가 어떻게 흔들리고 나를 뭐 쳐다보는지 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잘 드러날 만한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자기 속 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가리고 포커페이스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검은색, 또 남색, 뭐 음갈색 이런 색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분은 파랑색도 채도가 2로 딱 적절하게 나와요. 그래서 파랑색은 목차크라에 해당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표현 같은 것들, 자기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너를 좋아한다, 뭐 나는 이런 부분들은 뭐 마음에 안 든다,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좀 명확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근데 이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마음에 들 거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약간 뭐 내가 생각했던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라든지, 나는 뭐 이런 점을 보는데 이 사람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 부족하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성적으로는 나는 보지 않았었다라든지, 근데 차츰차츰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뭔가 우리가 내가 이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관대하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성격적으로 좀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고 서서히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이랑 깊은 관계가 될 사람은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태도나 이런 점에 있어서 누군가를 좋아하면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행복하고 뭐 슬프고 뭐 우울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랑 이제 여러분들 봤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외적인 매력을 좀 이분이 많이 좋아하거나, 또는 어떤 호기심이나 성적인 어떤 욕망이나 욕구 이런 부분들로서 좀 한번 딱 여러분들에게 꽂히는 어떤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분이 뭐 외모적으로 좀 그렇게 딱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이 회색 카드가 좀 욕구 불만에 해당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차츰차츰 뭐 좋아진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나와 어떤 좋은 비즈니스적인 관계였다, 또 같이 일을 하는 사이다, 친구였었다, 좋은 어떤 말동무였다, 뭐 이런 그런 건데, 뭐 이렇게 내가 그렇게 이 사람이 끌리지는 않았어. 예측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분은 좀 처음부터 뭐 에이스 컵 카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감정의 시작과 또는 사랑, 좋아하는 감정의 그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이렇게 뭔가 변동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언제는 좀 좋아하는 것 같다가 언제는 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거는 자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용기가 없다거나 내세울 만한 부분들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약간 좀 잠수를 탄다거나 표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드러나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게 좀 명확하지가 않고 뭔가 자신이 없을 때 좀 지지부진하고 이렇다라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1번이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뭐 흔히 말해서 꼬신다, 어떻게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자신감은 없는 느낌이 들어요. 근자감을 가지고 그냥 불도저식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진지하게 어떤 물음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그러면은 뭐 너는 뭐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뭐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해? 결혼은 무엇일까? 뭐 사랑이란 뭐라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되게 진지하게, 근데 그게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약간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좋아서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갑작스런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여러분들의 행동에 갑자기 탁 막힐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뭐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은데 뭐 우리 언제 가는 게 어떻냐,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걸 먹고 싶다, 난 이런 거 하고 싶다, 난 이런 걸 좋아한다, 난 이런 걸 싫어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분이 그렇게 뭔가 준비된 어떤 남자, 준비된 여자 같은 느낌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을 뭐 좋아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당황할 수도 있고, 가끔 그런 걸로 인해서 혼자 생각에 빠지거나 혼자 막 고민하는 거야.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발전을 할 만한 계기나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뭐가 마무리되거나, 또는 뭐 회식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마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또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가 다 빠질 때쯤 둘만 남게 된다거나 이런 계기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프로젝트 같은 게 같이 해. 프로젝트 같은 것들, 일도 될 수도 있고, 뭐 모임이나 뭐 스터디 모임 같은 것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만났어. 그 다음에 이 본래 것들은 끝나. 그죠? 그러면은 다 같이 빠빠이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저 사람이랑 나랑 왠지 여기에 남아있게 돼. 또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왠지 저 사람이 눈에 띄어. 저 1번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면서 뭐 둘이 같이 뭐 식사라도 하자. 아니면은 우리 둘이라도 뭐 앞으로 계속 스터디를 이어가자. 모임을 계속 해보자. 뭐 이런 것들, 뭐 비즈니스적인 것도, 프로젝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뭐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시냐. 뭐 이런 식으로 나랑 좀 어떻게 해서든 끊기지 않으려는 이런 노력들, 또는 그런 부분들이 우연히 될 수도 있다. 그런 걸 통해서 두 사람이 관계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발전의 계기들은 좀 그런 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녀 간에 또는 사랑하는 사람 간에 어떤 궁합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서로 약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관계가 발전된 후의 모습이겠죠. 이런 것들은 그럴 때 필요한 거겠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약간 서로를 내버려 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좀 나 좀 보고 좀 얘기해봐. 아니면 뭐 만나서 좀 얘기하자. 뭐 이대로 우리가 뭐 통화만 하고 카톡만 하면 뭐 좋아질 게 없고 개선될 게 없으니 뭐 만나자. 근데 이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때로는 어떤 동굴에서 숨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두 분의 공통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예를 들면 회사 상사한테 혼났어. 깨졌어. 근데 그쵸, 뭐 당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뭐 같이 썸 타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또는 끊임없이 그냥 내 편이 돼주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마다 다르죠. 그럴 때 나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왜? 나는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잠깐만이라도 있다가 나오면 금방 또 그 눈물을 훔치고 미소 지으면서 너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나 좀 시간 좀 줘. 뭐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이건 이분도 그렇고 공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은 서로 뭐 각자만의 시간 뭐 이런 걸 수 있고, 좋게 말해서는 좀 건강한 어떤 혼자만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심지어는 결혼을 하든 뭐 같이 살든 간에 각자만의 방이나 각자만의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궁합이다라고 해서 뭔가 이제 둘이 좀 잘 돼가는 과정 속에서 좀 이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그런 문제들, 뭐 심각한 개인의 어떤 심정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날그날에 따라서 그날그날 힘든 일들, 그런 거를 조금 서로 그런 걸 조율을 하면서 가는 관계다, 그런 궁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조건 막 얼굴 맞대고 얼굴 부비적 하고 맨날 카페에 앉아갖고 같이 얘기하고서 무조건 뭐 모든 걸 다 나누고 풀고 이렇다라기보다 그 사람의 영역은 그 사람 영역대로 있고 나의 영역은 나의 영역대로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쪽으로 조금 더 봐드리자면은 이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좀 더 좋아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파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매력으로 봤을 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징이나 성격적인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투 완즈나 텐펜타클 이런 카드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멀리 관계적인 부분들을 멀리 좀 보게 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단순히 썸만 타다가 뭐 사귀다가 관계가 깊은 관계가 발전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몇 달 지나고 1, 2년 지났을 때, 더 길게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뭐 미래가 기약되지 않는 그런 관계로서 그냥 유지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지부진하게 되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귈 때부터 또는 여러분들과 잘 돼가기 시작할 때부터, 썸을 타기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은 먼 미래에, 만약에 먼 미래가 몇 달 뒤, 1, 2년 뒤, 심지어는 뭐 10년 뒤라고 봤을 때, 나는 사실 처음에 너랑 썸 탈 때부터 너랑 결혼할 생각이었어. 예를 들면 뭐 이런 말을 하게 된다든지, 그럴 정도로 처음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의도가 조금 명확하다. 그리고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 뭐 자녀 몇 명 낳을지, 뭐 1명, 2명, 아들, 딸, 난 딸만 낳고 싶어.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까지 이분이 좀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에 하에 넣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지, 그거를 좀 처음부터 진지하게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될 시기, 관계가 발전할 시기, 깊게 발전할 시기는 이 사람과 뭐 12주나 또는 뭐 12달 후, 근데 12달 후는 너무 기니까 12가 들어가는 날짜에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관계로 진행이 된다든지, 또는 그때쯤 뭐 만나게 되는 사람과 잘 된다라든지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1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단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직0420님, 김서영님, 손은준님, TVIE님, 오잉님, 비주님, 룰루란나님, 모모님, 김정환님, KT안님, K42님, 코모스비코님, 슈퍼땡스 감사드립니다. 네, 2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나랑 깊은 관계로 발전할 사람, 관계가 발전할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과 이제 여러분들의 관계 자체가 되게 좀 밝은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이런 거를 뭐 이런 뭐랄까요? 뭐 낮이냐 밤이냐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밤에 만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낮에 이분이 여러분들을 볼 때 뭐 외부에서 뭐 만나게 된다거나, 실내보다는 실외일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그냥 여러분들 주변에 뭔가 후광이 느껴진다라든지 뭐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매지션 카드 같은 경우에도 매지션이라는 그 마법사 뒤에 후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좀 뭐 한눈에 반한다라든지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전차 카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어떤 구패냐 뉴패냐 뭐 이런 재회냐 이런 걸로 봤을 때 예전 사람 같지는 않아요. 좀 새롭게 만나게 되는, 급작스럽게 좀 속도감도 있고,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만남이나 우연한 만남의 계기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방식 자체가 속도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되게 들이댄다라든지, 예를 들면 표현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에이드완즈 카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뭐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가 물론 오래된 사람은 우선은 아닐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나 심지어는 어떤 원나잇이나 하룻밤의 어떤 꿈처럼 좀 뜨거운 어떤 결정적인 어떤 날에
이루어지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람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게 된다라든지. 그리고 에이스 원즈 카드도 있는데 에이스 원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좀 남성의 성기 모양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궁합적으로 봤을 때나 이런 부분들도 좀 속궁합 측면에서 되게 좀 잘 맞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좀 매력을 많이 느낀다라든지, 이 사람이랑 그냥 예를 들면은 뭐 그날 밤 뭐 하루 동안에 있었던 뭐 아름다운 뭐 데이트였어, 뭐 한여름밤에 뭐 꿈이었어, 뜨밤이었어, 하룻밤에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자꾸 그 이유를 또 도모하려고 하고, 뭐 하냐고 물어본다라든지. 예를 들면 나는 별로 기대를 안 했어, 이 관계에 대해서. 뭐 꼭 이게 뭐 성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에이스 완즈가 숫자 1을 뜻하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남, 거기서 굉장한 열정을 이분이 느꼈고 사랑을 느꼈어. 근데 나는 말 그대로 이게 1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기대를 안 하거나 두 번째 보이지 뭐 아직은 뭐 이 사람에 대한 결정은 뭐 너무 이른 선택일 수 있어 라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괜히 계속 나를 막 끌어당기고 뭐 연락한다든지 뭐 하냐고, 뭐 하세요 뭐 물어보고, 뭐 어디냐고 그러고 막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주황색 카드가 이제 이분한테 나오기 때문에 주황색 카드는 좀 행동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뭐를 좋아하냐 싫어하는 분야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욕이나 이게 성욕에 해당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내가 뭐 먹고 내가 뭐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졸리면 자고 뭐 수면욕, 성욕, 식욕 이런 거 그렇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게 되게 복잡한 감정이 아니거든요. 주황색은 그냥 단순해요. 되게 하위 차크라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그래서 나 이 사람이랑 보고 싶어, 나 이 사람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어, 나 이 사람이랑 자고 싶어, 이런 거에 되게 솔직한 느낌이 좀 들고, 그런 욕구를, 그런 어떤 솔직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거꾸로 봤을 때는 매력을 이만큼 줬다, 이분한테. 제가 아까 초반에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매력이나 또는 더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데이트를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에이던즈 카드가 원나잇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성격이 급해지는 거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다음 또 뭐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사랑을 키워간다거나, 또는 행동적인 측면, 완즈 카드는 또 행동과 열정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행동적인 측면에서 이것저것 막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하려고 해요, 자꾸.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 전차 카드니까 또 빠르게 또 오고, 멀리서라도 막 나를 보러 온다든지. 아니 편도 2시간인데 어떻게 언제 온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니까 금방 간대. 차 타고 가면 금방 간대. 또 이 전차 카드가 또 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금방 와갖고 뭐 잠깐 10분 보고 간대. 또 그냥 왜 그냥 가냐고, 어쩌시려고 그러냐. 그래도 그냥 약간 좀 되게 단순해요. 주황색 카드도 단순하고 전차 카드도 좀 단순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랑 그냥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됐다. 여러분들이랑 그냥 1시간, 2시간 같이 있어도 나는 만족한다. 좀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되게 에너지가 느껴지고 뭐 옛날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예전에 어떤 관계에 지금 조금 생각이 이어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상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연애나 이런 부분들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조금 걱정도 됩니다. 왜냐면은 갈색이나 음갈색 카드는 되게 과거에 대한 되게 뿌리 깊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좀 못한다든가, 과거를 계속 켜켜이 썩히고 있다라든지, 새로운 쪽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계속 과거의 사랑에 발목 잡혀 있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데스 카드도 역방향이라 어떤 죽지를 못한 거거든요. 이게 약간 좀비 같은 여러분들의 그 속마음, 과거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음갈색이랑 갈색,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뉴페나 이런 좀 뭔가 이렇게 물갈이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과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과거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회나 이런 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 있지만, 갈색 하나 나왔어, 뭐 아니면 음갈색 하나 나왔어, 그리고 딴 색깔 나왔어, 그러면 괜찮을 수 있어요. 뭐 이거 이제 뭐 누구나 과거에 대한 생각들은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비슷한 부정적인 뜻이 2개가 같이 연달아서 붙어서 나왔다. 그럼 저는 이제 부정적인 조합으로 리딩을 해드리거든요, 색채에 대해서. 그랬을 때 갈색과 음갈색이
같은 계열의 카드고 색채고 또 붙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이렇게 세탁기처럼 이렇게 세탁을 해갖고 빨리 이게 들어온 물을 버려야 돼. 약간 그런 쪽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쉽다, 뭐 나는 재회를 하고 싶은데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좀 저는 그런 쪽보다는 새롭고 뭔가 나한테 다가올 만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렇게 뭐 내가 주춤하고 있다. 그것도 좀 여러분들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낭비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제처럼 깊은 관계로 발전할 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사람과 새로운 사람을 당분간은 뭐 둘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고민하게 될 수도 있고 하죠. 뭐 양다리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새로운 사람이랑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고집도 여러분들이 세신 분들이라 그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전이 될 만한 좀 계기들은 뭐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발전이 될 만한 계기 또는 뭐 서로 어떤 매력을 줄지 이런 부분이겠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줘, 뭐 이분한테, 또는 어떤 행동을 해. 근데 뭐 이분이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얘기를 해준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거기에서 무장해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단순한 친절함으로 뭐 이렇게 뭘 해줬어,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굉장한 호의로, 호감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여자로 보고 뭐 남자로 보고 약간 이런 거에 어떤 시작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예측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어떤 말과 행동이 이분한테는 뭔가 진짜 자기한테 도움이 되나 봐요. 이분한테 뭐 어떤 단순한 뭐 한두 문장의 말을 해줬어. 거기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어요? 뭐 이런 한마디를 해준다든지, 전세를 살기보다는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마디 한 건데 이분 인생에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뭐 그게 도움이 되건 안 되건 떠나서 그런 여러분들의 무심코 했던 행동과 말, 친절함 이런 게 하나가 여러분들을 되게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발전을 할 만한 초기의 어떤 씨앗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지션 카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매지션 카드 뒤에 후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후광. 이 후광이 매력이에요. 이성적인 매력이고 그걸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 매지션 카드가 만약에 이 상대방 분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되게 능력도 있고 스펙도 좋고 또 매너도 좋고 생긴 것도 괜찮고 외모적인 부분에서도 빼어나고 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능력적인 측면, 여러 가지 매력적인 측면이 이분에게 어필이 돼서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이 후광이 합쳐져서 여러분들을 좀 끌어당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막 자신이 없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확신과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성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약간 우유부단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의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뭔가 선택 장애나 뭐 메뉴를 선택하지 못한다든지 이번 분들에게 선택을 좀 미룬다든지 어디 갈지 좀 뭐 정해줘, 약간 이런 면에 있어서 약간 우유부단하고 선택 장애의 느낌이 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선택해주고 결정해준다. 요런 궁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잘 될 시기는 7주 또는 7달 후 또는 7이 들어가는 날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약에 이제 잘 돼가는 이런 관계로서 이렇게 쭉 가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월드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월드카드는 말 그대로 세계죠. 그리고 이 카드는 메이저 카드의 맨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0번 메이저 카드, 바보 카드죠. 시작을 뜻하는데 이제 이 월드 카드는 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윤회 같기도 하고 또는 윤회의 사슬을 끊는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A라는 단계에서 B라는 세계로 나아가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존에는 이렇게 될지 몰랐었는데 우리가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는 바보 카드의 여정이다라고 이 메이저 카드의 스토리를 봤을 때는 처음에 바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뭐 돈, 물질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0번에서부터 21번 월드카드까지 갔을 때까지 2번을 다시 태어나서 살게 돼요. 환생해서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떠겠어요? 그리고 환생해서 사는데 맨날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그냥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시 동물로 될 수도 있죠. 그죠? 뭐 불교나 이런 거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더 깨달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궁합적인 것들까지 봤을 때는 이 사람이랑 나랑 같이 있으면, 왜 그런 것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있으면은 더 다운이 되는 관계들이 있어요. 막 내가 막 미친 듯이 막 욕을 하게 되고 막 화를 내게 되고, 저 사람도 원래 저런 사람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막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 그건 궁합이 안 맞는 거죠. 아시겠지만. 그죠? 근데 이 관계, 이 궁합은 서로 좋은 모습으로 한 그레이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환생을 했는데 더 나은 존재가 돼. 환생을 했는데 천사? 뭐 이런 급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도 보면은 죽음에서, 그죠? 타나토노트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제국인가요? 그런 책이 있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가 서로 다른 시리즈인데 이게 이어져요. 제목이 다른 책들이지만.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타나토노트는 죽음 항해사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인간인데 사후세계를 연구하는 어떤 스토리고, 천사들의 제국은 이 죽은 사람들이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인간으로 환생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되는 스토리고, 천사들의 제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신은 신 후보생이 돼서 이제 신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서, 또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계속 그 인간의 굴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너무 막 이게 소설까지도 말씀드리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좋아지는 거죠.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나는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거야. 내 모습이 너무 이쁘고 멋지고, 이 사람이 가진 단점들도 있고, 이 사람이 가진 어떤 한계 같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공격당했을 때 이 사람이 욱할 수도 있는 거고, 화낼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둘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관리가 되고, 또 그런 거죠. 이 사람한테 더 사랑을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들도 이건 공통의 카드이기 때문에 둘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궁합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더 나은 남자, 더 나은 여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좋은 어떤 관계의 발전과 사랑도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분의 뭐 속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뭔가 꽂히는 느낌이 있었고, 이런 도움을 주다니, 정말 고마운 걸?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호감이 시작돼. 그리고 거기에 뭐 반한다든지. 근데 반하거나 꽂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한 관계잖아요. 약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과정들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들이 여기에서 한번 딱 보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반한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반함은 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약한데 강해지는 계기가,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는 한없이 너그러워져.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는 한없이 친절해져. 그리고 이 사람이랑 같이 만난 이후로부터는 주변 사람들이나 나를 알던 다른 사람들이 너 얼굴 좋아졌다, 너 얼굴 이뻐졌다, 너 뭔가 피부가 좋아졌다, 표정이 밝아졌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변에서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확신을 콘크리트처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서 관계들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7에 대한 그런 기간으로 힌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직 0420님, 김서영님, 손은주님, TVI님, 오잉님, 비주님, 룰랄라님, 모모님, 김정환님, KT아님, K42님, 카무스비코님, 슈퍼땡스 감사드립니다.
네, 3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나랑 깊은 관계로 발전할 사람. 그리고 관계가 발전할 시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이분이 9패든 6패든 뭐 어떤 누구든 누군가와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선 뭐가 됐건 간에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장소나 새롭게 이동하고 뭐 여행 가고 여행지 조금 이제 내 발걸음이 좀 가벼워졌을 때 들어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구패나 뭐 재회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또는 이 사람이 좀 발걸음이 가벼워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헤어지는 게 두 분이 서로를 다시 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한다라는 거를 옆에 있을 때 모를 수도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어떤 책이나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런 구절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다면 보통 옆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진짜 내가 사랑했구나, 뭐 반대로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느낄 수도 있죠. 그게 언제냐면은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심지어는 그 사람이 뭐 죽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뭐 돌아가셨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 또는 내가 그 사람을 떠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딱 떠났는데 아니었던 거죠. 너무 소중한 거였어. 그 사람이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 내가 그 사람을. 그런 거예요. 헤어졌어. 예를 들어 제 쪽으로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면, 근데 그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각자만의 어떤 여행, 겨울 바다를 좀 가본다든지, 가서 막 소리를 막 친다든지 막 다 떠내려갈 듯 그렇게 하고서 했는데 아니 이게 시원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는 즐거운 발걸음이었어. 그 발걸음은 이런 거겠죠. 아, 이 3번이라는 사람이랑 헤어지고 정말 시원해지겠다. 이제는 좀 내 인생이 좀 괜찮아지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래서 재회나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구패나 이런 거라고 한다면 서로 보지 않고 있을 때, 아 이제 안 보니까 차라리 마음이 속이 후련하다, 이게 낫겠어, 이 사람이랑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 각자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혼자 방에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막 가슴이 막 아려오고 막 눈은 막 눈물로 막 범벅이 돼. 막 눈물을 흘리게 돼. 왜 내가 울고 있지? 뭐 그 사람 때문이구나. 3번 저 사람 때문이구나. 뭐 그때서야 깨닫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뉴페나 뭐 뭔가 지금 뭐 소개팅을 하고 있다. 결정사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다. 아니면 뭐 썸을 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니면 뭔가 우연한 뭐 어떤 난 자만추를 추구합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여행지나 그냥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발걸음이 있는 곳, 뭐 그냥 어디 카페를 갔는데, 아니면 어디 공원 산책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뭐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우연하게 뭐 만난다라든지, 이러한 구패든 뭐 재회든 새로운 사람이로든 뭐든 간에 어떤 처음에는 발걸음, 새로운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깨달음을 어떤 우연히 만나게 되든 거기에서 잘 되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누구가 있다, 근데 가끔 만나고 있다, 잘 돼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런 거죠. 뭐 같이 드라이브를 간다라든지 바람 쐬러 간다라든지, 둘 다 주중에 너무 힘들었어, 막 완전 찌들었어, 막 일 때문에. 그러다가 주말에 교회로 좀 나가, 시원하게. 처음 가보는 곳이었고,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우리 각자에게도 설레기도 하지만 환경적인 게 우리를 또 설레게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그 새로운 장소, 멋진 풍경, 멋진 뭐 야경,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또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떨리고 또 설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이랑 마음이랑 결국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농담삼아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런 실험을 했었다라고 하죠. 이성 앞에서 100m 달리기를 시킨 거야.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서 100m 달리기 뛰어. 그 다음에 딱 처음 보는 대상이 딱 나야. 그 100m 달리기가 끝나고. 그러면 이 심장박동이 뛰고 있는 거를 내가 지금 운동해서 달려서 뛰는 건지, 이 사람 얼굴을 보고 뛰는 건지를 헷갈려갖고 이게 사랑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이 먼저다, 그런 얘기. 그래서 막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100m 달리기를 뛰고 오라고 해라. 이렇게 장난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설렘의 어떤 장소, 새로운 곳, 새로운 뭐 맛있는
맛집을 간다든지 이러면서 좀 잘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회나 뭐 구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서로 뭐 안 보고 있어. 처음엔 발걸음이 가벼웠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무거워지고 슬퍼지고 그 사람이 생각나고 3번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재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뭐 가끔 본다. 가끔 좀 그래도 얼굴 보면서 뭐 밥이라도 먹고 있다. 근데 저 사람의 마음은 좀 모르겠는데 나는 좀 재회를 생각하고 있지만 뭔가 망설여진다. 그리고 재회라는 걸 내가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뭐 이러면서 그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땐 둘이 좀 낯선 환경에 한번 가본다라든지 맨날 거기 동네에서 보고 뭐 이 사람 집에서 보고 우리 집에서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둘 다 안 가본 곳 우리 어디 저기서 약속 장소를 거기로 정하는 거야. 아예 뭐 시간대 예를 들면 맨날 밤에만 만났다면 뭐 아침에도 좀 한번 만나본다든지 낮에 만났다면 밤에도 만나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발전 계기를 봐드린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나 봐요. 이 대상이 3번 분들의 대상이 되는 분이. 그래서 페이지 펜타클은 작은 돈, 작은 수입 이런 거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걱정이 이 사람이 많고 또 노란색 카드가 흐릿하게 나오죠. 그래서 노란색도 진하게 나온다든지 금색 카드가 나오면은 돈이나 금전적인 게 괜찮아요. 근데 노란색 1이다? 금전적인 게 약할 수 있다. 그리고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약할 수 있다. 좀 정서적으로 상대방 분이 좀 위축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 노란색을 돈이라고 봤을 때 돈 옆에 회색. 이거는 욕구 불만이거든요. 회색은. 뭐 회색에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1대1 상담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제너럴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스스로에 대한 불만도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훨씬 높으실 것 같고 또는 색채만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게 차가워 보여요. 이분이 느끼기에는. 자, 왜 그러냐면 파랑색, 남색, 이 느낌들이 어때요? 따뜻해 보이나요? 아니죠. 뭔가 빙하 같죠. 빙하. 되게 차가워 보이고 은색은 옆에 있는 색깔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이 나오면 따뜻하고 뜨거운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냄비를 끓이면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냄비를 영하의 날씨에 밖에 내놓는다. 아니면 얼음을 담아놨다. 그러면은 금속도 차가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분이 봤을 때는 되게 냉미남, 되게 시니컬한 사람. 나를 미워하나? 나를 싫어하나? 눈빛이 왜 이렇게 저러지? 난 저 사람 눈빛이 너무 무서워. 아니면 화나면 무서워. 뭐 재회는커녕, 뭐는커녕, 뭐 관계의 발전은커녕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으로 이분이 이 노란색이 1이 나온 걸 수 있어요. 위축되고. 위축되는 게 뭐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우리 장기, 위장이 작아지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하면 우리가 소화가 안 되고 하죠.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위장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 노란색이 1이면은 실제로 위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약하신 분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사랑, 여러분들과의 관계, 오늘의 주제처럼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보라색 카드는 자가치유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차크라가 우리의 머리 위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우주랑도 이렇게 만나고 또 그 나갔던 에너지가 다시 우리의 항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차크라 그림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이 위로 항문으로 들어온 게 쭉 올라가요. 뭐 위장, 심장, 그다음에 목, 그다음에 눈썹과 눈썹 사이 정수리로 이렇게 해갖고 나가는데 나가서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순환이고 치유거든요. 스스로를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면 색깔들이 전반적으로 보라색, 그러니까 조금 어둡기는 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이분도 막 강하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 이 사람 놓고 싶지는 않아. 끈질기게 버티고 싶어. 약간 이런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페이지 펜타클도 조그만 돈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를 움켜쥐기에는 아직 미약한 존재일 수 있다. 그래서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연하일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시종, 소년, 소녀를 뜻하기도 하는데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을 뜻하기도 해서 굳이 따지자면 뭐 여러분들 제외나 뭐 굿썸이나 뉴페나 자만추든 뭐든 소개팅이든 뭐든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굳이 뭐 연하가 있다면 연하랑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만 있는 것 같진 않아. 이성이 좀 몇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나인 펜타클 카드, 이게 이제 9명의 이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꼭 숫자적으로 9명은 아니더라도 여러 명의 이성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러분들의 말에 좀 상처를 많이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코 했던 말인데 이분이 소심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소심한 상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뭔가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되게 많이 흔들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는 측면이, 내가 이 사람이 사실 막 그렇게 막 연애에 지금 적극적인 상태는 원래 아니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봐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만 봤을 때 나는 뭐 누구 만나야지, 막 저 사람 만나봐야지, 이 사람 만나봐야지, 저 사람이랑 재회를 다시 해봐야지, 이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예요. 연애를 당분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해요, 이 사람은. 왜? 또 다칠 거고 또 아플 거고 또 상처받을 건데 뭐하러 연애하냐, 연애 쉬겠다, 차라리 안 만나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궁합적으로 두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좀 차갑고 이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같이 대화를 했을 때 좀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떤 이성적으로 이쁘고 뭐 잘생겼고 멋지고 끌리고 뭐 섹시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사람이 어디 가서도 마음을 좀 잘 터놓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있을 때 마음이 되게 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를 이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불편한 건 사실이야. 그리고 되게 나보다 더 위의 사람, 나보다 좀 더 센 사람, 내가 뭐 연하나 나보다 뭐 상사 느낌, 갑을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 근데 그렇지만 같이 있을 때는 또 반전 매력 같은 거죠, 일종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상하게 여러분들을 멀리서 지켜봤을 때는 다가가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막상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다. 분위기 좋은 식사 자리나 술자리나 모임 자리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을 때 이분이 왠지 다른 사람한테는 치유받을 수 없었던, 다른 사람에게는 터놓을 수 없었던 것들을 마치 오래된 친구인 것 마냥 여러분들한테 터놓고, 그리고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말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굿 리스닝. 그리고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말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들어주고 또는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했는데 스스로 마음이 편해져. 제가 말씀드렸죠. 되게 편한 자리가 될 거다라고. 의외로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만 봤을 땐 여러분들을 만만치 않은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막 하하호호 웃게 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편해져. 모든 게 자기 마음속에 얼음들이 스르륵 스르륵 풀려져 가. 다른 사람에게 내놓지 못했던, 꺼내지 못하던 얘기들도 여러분한테 꺼내.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그 뭔가 좀 동질감, 가까워지는 느낌. 우리가 심지어는 뭐 납치한 사람이랑도 가까워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콤플렉스인데, 그게 뭐 어떤 도시 이름인데 스톡홀름 뭐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되게 경직된 처음에는 자세였어. 이 사람 되게 난 어려운데,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하지만 잘 되고 싶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와인을 한 잔을 해, 뭐 맥주 한 잔을 해. 근데 그 모든 걱정들이 다 없어지면서 여러분들한테만 모든 걸 또 터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여러분들과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 그리고 또 다음 만남이나 다음 대화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게 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더 제너럴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너럴 리딩을 하는데 항상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갖고 가끔 이제 뭐 댓글에도 막 그런 거 남기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제너럴하게 봤을 때는 약간 반전 매력 같은 거, 뭔가 되게 차가워 보였는데 따뜻함이 있다든지, 무표정이라고만 생각했어. 저 사람은 웃지를 못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잘 웃는 사람도 없구나. 저렇게 행복하게 서로 이렇게 지내는 사람도 없구나. 왠지 나로서 저 사람이랑 이제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비슷하게 할 것 같다. 근데 막상 우리가 둘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냐. 그러면서 특별함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나한테만 보내는 시그널일까? 나랑 뭔가 인연이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랑?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재회라고 봤을 때도 분명히 어두웠어, 우리가. 완전 슬프고 뭔가 싸우고 안 맞고 우울하고 서로 이러니까 각자 막 파괴하고 서로를 이러니까 헤어졌는데 또 만나니까 또 너무 좋은 거야, 분위기가. 그래서 또 재회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새로 잘 돼 가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자꾸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야. 나한테만 이럴 거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항상 차갑더라고. 근데 나랑 이렇게 막상 해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야? 약간 이런. 저 사람도 아마 저런 걸 몰랐을걸? 그리고 나랑 있으면 저 사람도 엄청 좋을걸? 행복할걸? 막 이러면서 뭔가 혼자만의 그게 한 반 정도는 착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혼자만의 또 상상의 나래를 펴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여러분들이랑 또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여러분들도 차갑지만 사실 이 사람도 되게 냉소적이거든요. 아까 제가 사랑 안 할 거야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근데 사랑 안 한다라고 생각해놓고서 여러분들이랑 딱 보니까 이런 사람 정도면은 가정을 꾸린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흔히 말해서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같이 있으면 뭔가 시너지가 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제가 이분 페이지 펜타클이라고 했잖아. 근데 10 펜타클이라고 지금. 10 펜타클은 펜타클에서 1부터 시작해갖고 9, 10 완성의 단계고 되게 많은 부유함을 상징하거든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현실적인 것도 되게 잘 풀리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왠지 돈이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능력도 있고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뭔가 이 사람이 채워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부족한 것들을 내가 또 잘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이 만약에 셔터맨이 필요해. 셔터맨도 나름의 역할이 있을 거잖아요. 셔터만 내리진 않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카운터에서 계산도 하고 손님들 응대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능력이 좋아. 그럼 자기는 옆에서 진짜 페이지 펜타클 시종이라도 하겠다. 당신 옆에서 당신이 만약에 능력이 좋다면 내가 능력이 좋다면 서로 시너지가 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3번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좋다면 나 진짜 가서 말을 끄는 마부라도 하겠다. 응? 셔터맨이라도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랑 있으면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도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돈도 많이 벌게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랑 썸을 탄다고 했을 때 또는 이제 막 만난 사이에서는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래된 썸이었다거나 아니면은 재회나 이런 시계열이 좀 긴 분들을 봤을 때 이분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사람이랑 있을 때, 이 3번이라는 사람이랑 있을 때 되게 금전운이 좋았어. 돈이 좀 벌렸어.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연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쁜 인연은 서로한테 나쁜 모습도 보이지만 금전운도 안 좋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둘이 만나는데 성격적인 면에서 부딪혀. 그럴 수 있죠. 헤어져.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헤어지는 게 맞다. 별로 안 좋은 관계다. 근데 둘이 만나는데 돈이 자꾸 깨진다든지 일이 잘 안 돼. 하는 일이.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인연이 아닌 만남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그리고 발전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이 사람이랑 있을 때는 내가 일도 잘 되고 감정적으로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일도 잘 돼. 돈도 벌려. 그리고 앞으로도 가족을 꾸린다라는 건 사실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돈이 풍요로워질 것 같아. 가족 간에도 풍요로워질 것 같아.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히 뭔가 좀 냉미녀다, 끌린다, 이쁘다, 잘생겼다, 멋지다, 스펙이 좋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두 가지 면에서 같이 보는 거죠. 사랑과 어떤 이런 감정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둘이 같이 살면 잘 될 거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거다. 나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냐. 약간 이런 거. 봐봐라. 매출이 올랐다. 통장을 까봐야지 알겠냐. 이러면서 그렇게 돼서 좀 다양한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이랑 옆에 있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랑 함께 해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결혼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날짜, 잘 될 시기는 11일 후 또는 11주 후 또는 10일이 들어가는 날짜에 둘이 잘 되거나 오늘 말씀드린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3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직 0420님, 김서영님, 손은주님, TVI님, 오익님, 비주님, 룰루랄라님, 모모님, 김정환님, KT안님, K42님, 코모스비코님, 슈퍼땡스 감사드립니다. 네, 4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나랑 깊은 관계로 발전할 사람. 관계의 발전 시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그렇고 좀 서로 다른 이성들이 좀 있는 상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계 속에서 처음에는 이 사람의 진가를 좀 몰라. 다른 사람들도 괜찮지 않을까? 4번이란 사람도 뭐 그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뭔가 뭐 썸을 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이분과 썸을 타지만 이분도 다른 사람들이랑도 썸을 탄다거나, 여러분들이 이분이랑 썸을 타면서도 또 다른 분들이랑 썸을 탄다거나, 재회라고 봤을 때도 약간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실체를 좀 잘 모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이랑 헤어진다라고 해서 뭐 나한테 뭐 얼마나 뭐 해가 되겠냐, 뭐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맞다 라고 하지만 실체를 깨닫는 순간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이런 거를 깨닫게 된다든지, 아까 제가 뭐 여러 명의 썸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로 또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는 비교를 하게 돼요. 근데 비교,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향단이랑 춘향이랑 뭐 누가 낫나, 뭐 이렇게 좀 비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서 누가 더 매력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마디로 좀 따지게 되고, 그런 걸로 좀 고민은 하게 된다. 아니면은 서로 간에 있었던 일들, 뭐 좋은 추억들이나 이런 거를 비교한다 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분이랑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서로 뭔가 안 맞는 부분이나 이때 만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못 맞았던 부분들이나 뭐 이런 게 있었을 거다라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관계들을 좀 보면은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못했었던 것들, 여러분들이랑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난 것들,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고, 그리고 후회를 한다거나 아쉬워한다거나, 우리 그때 거기서 봤었어야 되는데, 또는 혼자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사람 여기서 봤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사람이랑 같이 뭐 오순도순 밥도 먹고 약속했던 대로,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막혔었던 거기 때문에 둘이 일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뭐 만남이나 아니면은 대화나 뭐 이런 걸 함께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말에 하루는 두 사람 만나고 또 하루는 뭐 다른 사람 또 만나보고 뭐 이랬다라든지, 바쁘다라든지 이래서. 근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은 못 만났던 거, 다른 사람들이랑 있었던 과거 일들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이랑 있었던 것들, 또는 여러분들이랑 못했던 것들, 놓쳤었던 것들, 그때 손을 좀 잡을 걸, 놓지 말 걸,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후회한다. 다시 해보자. 그때 이렇게 했을 걸. 막 이런 어떤 가정을 자꾸 한다라든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기가 뭐 비겁했다, 또는 내가 저 사람을 한 명의 어떤 이성으로서, 썸의 대상으로서 여러 명을 내가 뭐 어장관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냥 어장 속에 뭐 물고기 한 마리 정도로 생각했었다 처음에. 근데 한 마리 두 마리 다 없어져. 그리고 또는 있다고 해도 가장 큰 물고기가
여러분들인 거죠.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든지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있었었던 어떤 과거의 일들을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긴다라든지 아니면 뭐 같이 에버랜드에 갔었어 예를 들면. 근데 뭐이 사람 입장에서 그냥 별거 아닌 기억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자면서도 좀 생각이 난다라든지 같이 뭐 솜사탕 먹었던 기억, 같이 무서운 놀이기구를 탔었는데 그냥 뭐 에버랜드 뭐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갔다 왔다, 이 사람이랑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기억들만 계속 기억에 맴돈다라든지 이상하게 여러분들 기억이 자면서도 나고 일하면서도 나고 화장실 갔을 때도 나고 뭐 이렇게 계속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 스타일이 막 이렇게 좀 호의적인 스타일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막 되게 밝고 뭐 표정도 이렇게 좀 온화하고 그런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표정도 좀 어둡고 차갑고 다가가기가 어려운 스타일이라고 해요. 근데 자기도 그럴 줄 몰랐었던 거죠. 자기도 그럴 줄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에 남고 더 많은 여러분들과 시간을 좀 보내기 위해서 다른 시간들을 다 제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A, B, C, D라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들이라는 A라는 사람을 4번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B, C, D라는 시간을 그 사람들이랑 할당한 시간, 그 사람들이랑 만나기로 한 시간들을 없애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거는 아니었구나. 이거는 그냥 구름에 둥실둥실 떠있는 어떤 헛것이었구나. 이 사람은 그냥 한두 번 만날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4번이라는 사람은 계속 만나야 되겠구나, 앞으로. 요렇게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 마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연애를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애 경험이 어느 정도는 있는 분인데도 자기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이랑 잘 맞는지, 어떤 스타일을 더 보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헷갈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을 만남으로써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랑 잘 맞는구나. 이런 사람이랑 사랑을 해야 되겠다. 라고 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은 좀 처음에는 이분을 대하는 자세가 이 사람은 좀 아닌가 보다 라고 뭔가 정리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소개팅을 했다라고 봤을 때 한 번 만나봤어. 근데 이 사람은 그 다음 또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고 계속 다음 만남을 기약하려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찰나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매달리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분위기 자체가, 앞으로의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라든지 이러면서 관계가 발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아니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위축되는 걸 수도 있어요. 뭔가 이 사람이랑 잘해봐야지, 이 사람 나 좋아하나 보다, 나도 이 사람 좋은데 뭐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욕이 들기보다도 뭔가 우리는 안 맞나? 나는 이 사람, 여러분들의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다른 사람 만나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거나 정의를 내리는 거지. 이 사람은 나 별로 관심 없나? 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그냥 그러면 뭐 다음 만남은 없는 거고, 아니면 뭐 재회는 뭐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찰나에 이 사람한테 먼저 연락이 온다든지 갑작스러운 어떤 적극성을 킹완즈로서 발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관계적인 어떤 분위기가 킹완즈로서 제가 좀 많이 발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의 어떤 적극성, 뜬금없는 적극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용했던 사람이 갑자기 들이댄다든지, 갑자기 뭐 언제 보고 싶다 뭐 이런다라든지, 온다 그런다라든지, 집 앞에 있다, 서 있다 라고 한다라든지,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인 측면은 뭐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뭐 빼어나게 뭐 잘생기고 이쁘고 뭐 섹시하고 멋지고 이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뭐 같은 동료 그리고 동창 같은 느낌이야. 되게 편하고 그냥 옆 사람 느낌. 그래서 외모적으로 뭔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처음에는 차가워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되게 온순하고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더라. 약간 친데레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예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특징을 봐드리는 거예요. 조금 생각이나 뭐 자기만의 세계 같은 것들이 너무 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랑 그렇게 잘 어울릴 것 같지는 않아요. 히키코모리 느낌도 있고 쉽게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마음을 좀 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 명의 썸이 좀 있는 상태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썸이 있고 뭐 주변에 여자가 많은 것 같다, 남자가 많은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그 사람들이랑 누구 하나라도 지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랑 오늘의 주제처럼 깊은 관계로 발전할 느낌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킹완즈를 이렇게 발휘를 한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좀 안 그랬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뚝딱거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표정 관리가 잘 안 된다라든지 되게 뜬금없이 행동을 하게 된다라든지 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 휴지를 건넨다라든지 뭐 갑작스러운 어떤 적극성, 갑작스러운 행동력이 좀 발휘가 되고, 뭐 선물 같은 것도 약간 좀 나는 그냥 조그만 거 초콜릿 하나 얘기한 건데 쿠팡에서 뭐 한 박스를 사갖고 왔어. 내가 뭐 하나 얘기했더니 조금 약간 오바의 느낌이 좀 있어요. 오버페이스 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이쁘게 봐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 기간, 잘 될 만한 기간, 발전이 될 만한 기간으로 봤을 때는 4일 후, 짧게는, 근데 이건 좀 너무 짧네요. 4주 후 또는 4가 들어가는 날짜에 이 사람과 잘 되거나 또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로 발전할 만한 계기가 그때쯤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이제 그런 거예요. 막 이분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여자로서, 남자로서 저 사람한테 꽂히고 이러는 거는 이제 아닐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동료야. 그리고 근데 이성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은 그거를 되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여자로서, 남자로서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파트너인데, 아니면 그냥 동창인데, 남사친, 여사친으로 지금 몇 년을 지냈는데 이 사람이랑 갑자기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그런 포커페이스를 한다든지 되게 티가 안 나거나 되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는 되게 잘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못 느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애 목적으로 만나는 소개팅이나 뭐 결정사나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런 식으로 우연히 또는 자연스럽게 자만추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될 텐데, 남녀 간에 또는 사랑하는 사람 간에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런 걸 잘해요. 이렇게 조율을 잘하고 여러분들한테 공적인 부분들은 공적으로 딱 잘 대하고, 사적으로 좋아하는 부분들 또는 좋아지는 부분들은 딱 이렇게 표정 관리하고, 근데 점점 그게 좀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커페이스가 잘 되다가 나중에는 포커페이스가 안 된다라든지, 처음에는 티가 안 나,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 좋아하나? 뭐 이런 거를 전혀 몰라. 안 좋아하나 보다, 나 싫어하나 보다, 별로 이성적으로 관심 없나 보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계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일만 하고 가야 되는데 막 사적으로 나를 보고 싶어 한다든지 사적으로 연락을 하게 된다든지, 근데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이러니까 나도 헷갈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꼭 그런 일적인 거, 뭐 사적인 거 아니더라도 원래 이 사람이 이렇지 않았는데 좀 변했어요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했다라는 게 이제 갑자기 나를 여자로 보고 갑자기 나를 남자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건데 그거를 숨기고 있고 뭔가 잘 관리를 마음을 하다가 보면은 그 마음이 이제 커지면은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규모가 커지거나 하면은 그런 것처럼 자기 안에 마음의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마음을 처음에는 잘 숨겨. 그러다가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이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4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부터 4번까지의 카드 리딩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나랑 깊은 관계로 발전할 사람, 관계 발전 시기라는 주제로 함께 타로 카드 리딩 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저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주제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